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를 향해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쯤이면 부산에 접근할 거라는 예보인데요. 동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라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자세한 태풍 전망 김재훈 기상전문기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10호 태풍 하이선이 일본을 거쳐서 한반도를 향해 북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태풍 중에 가장 강력하다는 소식인데 지금 태풍은 어디쯤 와 있고 또 세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현재 태풍 하이선은 일본 가고시마 남서쪽 약 한 200km 부근 해상에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 기압은 945헥토파스칼, 이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45m가 넘는 이 강풍을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태풍 강도 최고 단계인 초강력 단계까지 발달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북상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온이 있는 이 해상으로 진입을 했고 또 이 태풍 중심부에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세력이 다소 약화됐습니다. 현재 태풍은 시속 한 30km의 속도로 북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상대로라면 오늘 9시쯤이면 일본 규슈 지방에 바짝 접근을 하겠고 이 내일 새벽 3시쯤에는 규슈 육상에 스치듯이 상륙을 한 뒤에 대한 해협으로 태풍이 진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쯤이면 태풍이 부산에 최근접하겠고요. 이후에는 태풍이 동해안을 따라서 동해상에서 계속해서 북상을 하겠습니다. 내일 정오에는 태풍이 경북 영덕 앞바다 그리고 내일 오후 3시쯤에는 태풍이 강릉에 가장 접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역별로도 태풍 고비 시점이 조금씩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태풍과 가까운 제주와 제주는 이제 영향권에 들기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 태풍 특보가 내려진 지역은 제주와 남해 동쪽 먼바다가 태풍특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북상하면서 태풍특보도 차차 확대가 될 텐데요.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에 이 태풍특보가 내려지겠고 이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과 오전 사이에 태풍주의보와 태풍경보가 각각 발효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태풍은 내일 새벽부터 내일 저녁까지가 최대 고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태풍이 북한 동해상으로 올라가는 시점이 내일 오후 5시에서 한 6시쯤으로 보여지는데 하지만 이 중부지방은 밤까지도 이 강풍과 이 비에 대한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태풍이 북상하면서 이 한반도 주변으로 기압 밀도가 촘촘해지면서 강한 바람이 불 수가 있거든요. 지난 태풍 마이삭 경우에도 이 태풍이 한반도 우리나라를 지나서 이 북한 지방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부 지방에 강한 비바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태풍이 북상하고 그리고 북한 지방으로 물러가더라도 내일 밤까지는 이 강풍에 대한 대비는 좀 잘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난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피해 복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또다시 태풍이 북상해서 참 우려되는 지점인데요.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비바람이 어느 정도 부는 건가요? 네, 일단 내륙을 관통하는 최악의 경로는 좀 피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 태풍이 한반도에 접근해서 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심해야 할 단계는 아니라고 좀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보통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할 때 위험 반원에 들어가면서 더 많은 비바람이 몰아칠 것이다 이런 보도 자주 접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 태풍의 가장 강한 비바람이 집중되는 것은 태풍 중심 근처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폭풍 반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폭풍 반경에 들어가면 태풍의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상관없이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태풍 경로를 보면 이 동해안 지역이 이 폭풍 반경에 들어가거든요. 폭풍 반경에 들어가는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강한 비바람이 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풍부터 좀 살펴보면 이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이 초속 40m, 시속으로 환산하면 시속 150km에 달하는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태풍 마이삭 북상 당시에 이 동해안 지역 그리고 남해안 지역으로 초속 한 40m가 안팎의 바람이 관측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태풍 하이선도 이 지난 태풍 마이삭만큼의 강한 바람이 불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정도 바람이면 이 간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 차가 뒤집힐 정도의 매우 강한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바람뿐만 아니라 비에 대한 대비도 좀 잘 해야 될 텐데요. 태풍이 동해상으로 북상을 하면서 태풍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이 동해상에서 많은 수증기가 백두대간으로 예. 불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이 동해안 지역으로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최고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 그 밖에 영남 내륙 지역에서도 3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 태풍 북서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있는데 태풍이 밀고 오는 이 열기와 이 차고 건조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이 서쪽 내륙 지역에서도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비에 대한 대비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예. 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했을 때 특히 해안가 저지대에서의 침수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요. 그렇다면 해안가 지역의 해일 가능성은 이번에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이번 태풍으로 가장 우려되는 예. 부분이 바로 폭풍 해일입니다. 지난 태풍 마이삭 때도 이 폭풍 해일, 그러니까 남해안에서 또 동해안으로 태풍이 북상하면서 이 해안 저지대 지역으로 이 폭풍 해일이 발생하면서 큰 피해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번 태풍도 이 동해안을 스치듯이 북상을 하기 때문에 이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폭풍 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태풍은 중심부에 강한 상승 기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태풍 중심 근처에서는 바닷물 높이가 평소보다 한 1m 이상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상조라고 부르는데 이번 태풍이 북상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만조 시각이 겹칠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서 해안으로 들어오는 네. 현상, 이게 바로 폭풍 해일입니다. 이 폭풍 해일이 발생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태풍 하이선도 이제 폭풍 해일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남해안 지역이 내일 낮부터 밤 사이에 만조 시각이고 이 동해안 지역은 내일 오후부터 8일 새벽 사이가 만조 시각입니다. 이 시각에 이 태풍이 동해상으로 북상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만조 시각과 태풍 북상이 겹치면서 이 또다시 월파와 이 폭풍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상청은 일단 최고 파고가 한 12m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이 웬만한 건물 3층 높이로 파도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해안 저지대에서는 무엇보다 이 폭풍 해일, 월파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예, 당초 내륙을 관통할 것이다라는 예보보다는 조금 더 오른쪽으로 틀어서 동해상으로 이제 북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진로다 태풍 강도에 어느 정도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요? 네, 이번 태풍 한때 초강력으로 발달을 해서 예. 굉장히 긴장하게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예상보다 태풍 세력이 약화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태풍의 진로와 세력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앞서 언급했지만 이 태풍 중심부에 건조한 공기가 지금 들어오면서 태풍 구조를 좀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태풍은 수증기가 주 연료인데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면 이 태풍이 구조적으로 이 상층과 하층이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에서 나오고 있듯이 지금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건조한 공기 일부가 이 태풍 하이선 중심부에 들어오면서 태풍 하이선이 이 상층과 하층이 분리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원통으로 회전하는 구조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태풍 경로를 보면 일본 규슈 지방을 스쳐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태풍이 육상과의 마찰이 생기고 또 상륙했을 경우에는 태풍 중심으로 들어오는 수증기 양이 일시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태풍이 1차적으로 세력이 약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이제 대한해협으로 진출을 했을 때 남해상은 또 수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태풍 세력이 또다시 한번 약해질 수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 상공에는 이 강풍대가 불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태풍이 들어왔을 때 구조적으로 한 번 더 무너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유를 좀 하자면 빙글빙글 돌고 있는 팽이에 한 대 툭 건드렸을 때 이제 휘청휘청 하는 것처럼 태풍도 이 상층 강풍대를 만나면서 구조적으로 더 빠르게 약화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태풍 초강력까지 발달했던 태풍이고 또 강풍 반경이 400km에 달하는 태풍이기 때문에 약화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강한 비바람 몰아칠 수가 있습니다. 이 대비는 계속해서 잘 해야 되겠습니다.
네, 한국기상청은 태풍 하이선이 이제 상륙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 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태풍 마이삭 때도 예상 경로가 좀 엇갈렸었는데 이번 하이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네, 일단 지난 태풍 마이삭 때도 이제 태풍 경로가 엇갈렸고요. 또 이번 태풍 하이선을 두고도 이 한국 기상청과 미국 그리고 일본 기상청의 예측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 기상청은 태풍이 일본 규슈를 지나서 이 동해상으로 북상을 한다. 그러니까 한반도 내륙에는 상륙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반면 미국과 일본 기상청은 태풍이 규슈에 상륙하지 않고 이 조금 서쪽으로 이동해서 남해상으로 진입한 뒤에 남해안에 상륙을 할 것이다. 이후에는 내륙을 관통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태풍 경로만 봤을 때 태풍의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경로입니다. 그래서 예.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영향적인 부분을 봤을 때 상륙하는 태풍과 상륙하지 않는 태풍의 영향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번 태풍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것이 이제 일본 기상청과 한국 기상청의 진로인데 한국 기상청은 태풍이 일본 규슈 지방에 상륙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반면에 일본 기상청은 태풍이 일본 규슈 지방에 상륙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기상청의 예보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그래픽을 통해서 좀 보셨듯이 한국 기상청이 이렇게 예보를 해놓는 것은 예. 태풍 북서쪽에 있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태풍을 좀 동쪽으로 밀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예. 서쪽으로 북상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과 일본 기상청은 이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더라도 태풍을 예. 밀어내는 데는 좀 약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예.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양상은 지난 태풍 마이삭 때와 거의 비슷한 기압 배치 그리고 비슷한 환경인데 당시에 한국 기상청이 좀 예보가 적중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어떤 경로로 오든지 간에 우리나라는 태풍에 직접 영향을 받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대비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예, 기상 정보 계속 확인해 주시고 태풍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한 태풍 전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